273회입니다. 273회 유튜브 아까 전에 72회를 올렸고요. 아직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원산지 가름하고 포시 가공품인데 그 관계돼 가지고 6회 모의고사를 나가기 전에 1시간 찍을 겁니다. 나가기 전에 지금 원산지가 남은 거 있어 가지고 찍습니다. 이거 원산지 맞죠? 아, 하르입니다. 그러니까 유통하게 돼서 하르입니다. 하르가 남아가지고 유통구조 해가지고 우리 범위에서 선어, 냉동고 해가지고 다 있지만 오늘 하루에 대해서 적을 거고요. 그 전에 원산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서 이겁니다. 원산지법 5조 1항의 포시입니다. 농수산물, 수산물, 가공품,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품의 국내 가공한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두 번째에 2호에 따르면 가공품에 국내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입에 대한 가공품이라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농수산물의 가공품에 대해서 기준치는 뭡니까? 50% 기준치를 잡죠. 그리고 두 개 중에 말하면 많은 쪽으로 들어가는데 50%가 넘으면 51%. 그러니까 51%면은 수산물은 말하면 수산물 가공품이 되겠죠. 그게 수입할 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료를, 국내에서 원료를 첨부하더라도 98%가 있습니다. 이걸 또 농수산물 가공품. 세 가지가 대상입니다.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 제외. 농수산물 가공품 중에서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하는 원료입니다. 그럼 결국은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소금이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최근에 문제 올리는 소금. 소금이 왜 작년에 나왔습니까? 소금에 검사방법이 해화법이 나왔습니다. 해화는 그림을 그리면 되죠. 이 해화법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무슨 생각으로 내셨는지 몰라도 정밀검사 중에 공정에서 너무 어렵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정밀검사 대상에서 공정에서 해화법이 나왔습니다. 왜 소금이 나왔냐가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소금은 원산지 대상을 포시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천일염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천일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 방법에 따라서도 원산지가 소금의 종류도 생각을 식염, 염화나트륨, 소금. 그래서 작년에 소금 해화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만 수분사의 범위에서 너무 공전으로 가서 문제가 됐지만 굉장히 문제가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제하시는 분도 굉장히 머리를 써가지고 출제했는데 출제 범위에 대한 어떤 한계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작년에 3회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들고 일어난 거지. 문제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보면 3회 문제가 일반 실험법도 식염에 측정하는 해화법을 시약 2개, 크롬산, 칼륨과 칠산업 또는 다른 게 항산화인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찾는데 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해화법을 사용하는 시약. 저는 수품사지 검사관이 아닙니다. 딱 깨놓고 얘기해갖고. 검사관, 식품공정에서 내는 문제를 낸다는 거는 출제에 대한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공정성이 없고. 국가시험이란 것은 공정해야 되고 객관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적으로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맞게끔 돼야 되는데, 아니 시약 쳐다보지도 못했고 실험도 안 해본 사람한테 무슨 시약을 찍으라고 했더니 그거는 연구라고 밖에 되어 있습니까? 어릴 때 엿을 좋아하지만 나이 들어가서 엿을 먹습니까? 이빨도 안 좋은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올해 문제가 굉장히 2차 하시는 분도 공정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 오겠지만 작년에 식염, 소금에 대한 해화법, 시료 2가지 적으라고 나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산지 포시 안되지 준비하시고 지금 부산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이겁니다. 하루입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개통이고 비개통이고 꽃게고 좋아요. 다 좋아. 시순도가 어떠고 유통경로가 살아야 되니까 살아있는 자체에 유통하는 데 문제에서는 산소 보고보이라는 어떤 말도 써야 될 것이고 다 좋습니다. 하루 살아있다. 서로가 아니다. 그러면은 출제자 입장, 국가 정책 입장, 우리가 수품사 입장에서는 뭘 지금 이걸 접근해야 됩니까? 그 안에 뭘 접근해야 됩니까? 제가 유튜브 놓으면 개그품 보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식생활 안전성, 식생활 그건 개념에서 들어갔죠. 식생활, 수산물, 알 권리, 안정성, 이거는 들어가야죠.
그리고 소비자, 생산자, 이거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로 하루랑 맛보다 식감입니다. 식감보다, 이게 질감이라 그러겠네요. 질감. 그러니까 질감을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보다 신선한 질감입니다. 질감. 이게 하루입니다. 선호는 맛입니다. 마시면 적으면 더 좋았고요. 그래서 질감을 원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원하는 것이므로 살아있는 수산물을 말한다. 자, 질감입니다. 맛보다 신선하게 질감입니다. 그래서 신선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선도 측정은, 신선한 횟감용은 우리가 배운 거 K값이다. K값 측정으로 한다. 측정정 있다. 왜 이거 썼는데 이거 안 씁니까? 다 외웠잖아요. 왜 별개로 외웠습니까? 그 다음에 대상은 꽃게 등이다.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비계통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에 수협을 거치는 개통이 다소 곤란하지만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이렇게 적어놨죠. 자,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신선도 근거 법 일명 유통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법 안전법에 따른 유통구조다. 구조이다. 저는 이걸 적기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적고 좀 더 했습니까? 그럼 그거 쓰면 사계통으로 바뀌고 당연하죠. 그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놈 저놈이 또 유통에서 유통 놓으면 무조건 이거 적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통이잖아, 유통. 신선도 측정 K값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K값, 비행값 잡고 이거 요구 있죠. 사계장 6단계에서 기도하는데 6단계에서 4단계 한다. 이걸 지금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국민 안전을 위해서 4단계가 지금 필요하니까. 그러면 4단계 필요하니까 중간 개통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비개통으로 하다 보면은 국가에서 관리를 못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국가가 지금 4단계로 개입해가지고 비개통 출하에서도 지금 개입하는 것이 하루 유통 아니냐. 이게 들어가야죠. 교수들은 여기에 포인트를 둔단 말입니다. 지금 왜? 국가 정책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또 뭐 있겠습니까? 지금 배운 거 원산지 8번 원산지 포시 대상도 검토해야 된다. 검토 대상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리가 배운 거 다 적어야지. 한마디라도 꽃게는 들어가겠습니다. 대게는 안 들어가도 맞잖아. 꽃게 등 여기다가 이는 원산지 대상 12개 중 포함된다. 찍어서 올리세요. 지금 얘기 한 거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육회가 지금 육회 문제는 저 친구 오기 전에 5시 온다니까 지금 9분입니다. 20분 만에 풀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면은 그거 하겠습니다. 찍어서 그럼 돌리세요. 저는 답을 요걸 원했습니다.
그냥 공부하다 보면은 일반 수험서 보고 이거는 적습니다. 근데 식감, 질감이 뭐 적기도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고민 좀 해보시고요. 질감이란 말. 그러니까 하루는 질감이고요. 선호는 뭡니까? 맛입니다. 포인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질감입니다. 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촉감이. 그래서 선호는 맛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준입니다. 기준. 원래 CF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는 질감이고 선호는 맛입니다. 둘 다 신선해야 됩니다. 그죠? 신선도. 신선도를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사후경직을 방지하는 겁니다. 사후경직 방지를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후경직이나 신선도 측정할 수 있는 아니, VPM이라든지 이건 이거 아니에요. K값 같은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같이 언급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VBM을 냈다고 VBM을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루 같으면 신선하니까 핵감용입니다. 핵감용은 K값을 지금 외웠잖아요. K값은 ATP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K값입니다. 왜 그걸 외우고 지금 쓰지 못하냐 이겁니다. 전반적인 걸 보십시오. 다른 걸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만 이거 쓰는데 저번에 이 친구가 재봤죠. 더 적은데 2분이 안 걸립니다. 배운 걸 그 관계되는 걸 다 빨리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 먼저 적든지 뭐든 하셔야 됩니다. 형님 찍어서 올리세요. 네. 바로 지울 거니까 올리세요. 넘어갑니다. 자, 6회. 모의고사 6회입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6회를 내고 한 친구 오면은 제 장모님과 그 친구 오면은 쉬었다가 핵심 백문 백당 나가겠습니다. 답하면은 돌아가면서 바로 답하십시오. 10초 만에 답해주고 빠지 나가겠습니다. 6회 모의고사입니다. 133회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수산분지관리법령상 용어다. 특산물이란 용어를 보시고요. 지역입니다. 특정한 지역에 생산하거나 빵꾸가 들어가 있습니다. 빵꾸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네. 뭡니까? 특징적으로. 네, 하여튼 그런 특산물은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14조부터 법 14조부터니까. 그 다음에 이번요. 고시상 출하 포시방 가는 거다. 포증국액품이란 이겁니다. 포증국액이란 문구와 함께 어떤 상을 포시해야 되는가? 어머. 그 박스 물어본 거죠, 이거. 박스 물어본 겁니까? 표시사항이니까는 그거 박스죠. 산지하고 그 박스 네, 그거의 박스는 내용을 박스를 말하는 물어본 거지. 것 같습니다. 그죠? 품목, 무게, 네, 무게, 등급, 등급, 생산자. 신근선 형 아니 그거 아니에요. 신건설이 하여튼 만나봐도 여러 가지 더 대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잖아. 아니 가 등급이지. 표준 등급형으로 그 함께 등급. 산지, 표준 교육 이거는 산지, 표준 품목 규격품 이런 걸 사항이니까. 말하는 거죠. 그거 네, 저도 그건 뭐 아니죠. 이거 표시사항. 문제 산지, 무게, 산지 무게. 분명 아니 아니 잠깐만. 생산 품목, 이거는 표시가. 그거야. 임을 표시하려면 이건 표시니까. 네,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틀리면 바꿔십시오. 문제 틀리면 저작은 바꿔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해가지고 준비하십시오. 진도 나갑니다. 자, 문제가 잘못됐으면 바꿔십시오. 3번. 물론 내가 이번 문제는 앞에 122 아까지는 오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122 5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해 문제, 그죠? 넘어갑니다. 앞에 오해 5번 문제라 답을 적으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력투자관리 갱신입니다. 등록 받은 자 각 일정 기간 미리 알려주는데 제출해야 한다. 칸을 치우라. 칸 치고 보십시오. 개월 전? 이렇게 그쵸. 6월인가? 6월인가? 네, 이제 보시고. 2개월 전까지는 왜? 자,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해줘야 되고. 4번, 이거 법 다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지리적 포시 심판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수산물 한정된 것이 뭘 다음에 옳고 그름해라. 지리적 포시 심판위원회를 적으라는 겁니다. 법하고 시행령은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법이 좀, 김영.
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 법에서 원장을 포함한 1인에서 10인으로 한다 했어. 근데 시행령에는 원장을 포함한 10인에서 20인이야. 그 유인 구성이 맞아? 잘못됐지? 그럼 방향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다. 무슨 말인고 모르시죠? 알겠- 법인 되고 나면은 이거 저 개정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제가 지금 저도 전공이 법인데 법 잘못된 거야. 1인에서 20인 내까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행령이 그렇게 정하면 되지만 10인인데 뭐 1입니다. 1회 1차 이론입니다. 91페이지 있는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법을 앞으로 저 법인에서 개정해야 됩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법 전공인데 법을 전공 잘못했는데 우리 담당 이거 저 찍어서 올렸으니까 오케이 지웁니다. 위임이란 것은 위에서 범위에서 정해준 만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또 넘어가겠네. 위임이란 것은요 법령에 있잖아요. 법령에서 시행령이 있고요. 9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구칙이 있습니다. 구칙이 있고 그 다음에 고시 같은 게 있어요. 이 법령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국회 법 헌법 60조에 따라 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야 이만큼인데 나 잘 몰라. 네가 이제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 대통령입니다. 이만큼 범위를 줄 테니까 위임입니다. 범위를 줄 테니까 이 범위 이만큼 안에서 네가 만들어봐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만큼 안에서 이만큼 점 있죠. 점만 주는 겁니다. 점만 주고 이만큼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도 안에서 쫙 점만 져 있으면 얘도 가지고 점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결합이 된다면은 하나의 법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시행령까지만 대국민의 호록이 있습니다. 대국민 호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고시까지도 보긴 봅니다. 이 호록인데 듣고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험이 됐으면은 예 범위에 만큼만 해야 되는데 이 보면 91조 보세요. 법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지리적 보수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일입니다. 장 포함 1인에서 10일입니다. 근데 시행령에는 뭐랍니까? 장 포함 20일에서 30일입니다. 아니다. 10일에서 20일입니다.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법이 저 법인도 고생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네. 그리고 3년이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그 법에서는 농산분유관리법 심의에서 분과위원회 법에 보면은 여기서는 그 이게 뭐 법이 42조거든요, 분과위원회. 근데 시행령에 들어가면요, 시행령에는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네,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그거 방금 같죠? 아마 그걸 아마 봤을 겁니다. 제가 뭐 본과일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58페이지 시행령 6조입니다. 이번에 아주 정리해가지고 법 잘못됐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한 법입니다. 그럼 만약 잘못됐으면 이거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6조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해가지고 분과위원회 한다. 분과위원회 비원장을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6조 1항입니다. 385페이지. 385페이지 6조 1항. 1차입니다, 1차. 진짜 법령 이론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385페이지. 국가위원회 구성 네. 58페이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구성 6조도 있지만 위에 수산물 가공품의 기준 이것도 받으시고요. 법의 시행령에. 그거하고는 틀리는 거 아니에요? 분과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는 별도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어제 아래 성당 갔다 그러죠. 왔습니다. 예? 어제 아니, 아래 성당 갔다 왔다고.
심판하고 분과하고는 지리적 포시 분과위원 아닙니까 네. 지금. 네. 지리적 포시는 필수로 지리적 포시 분과위원을 두고요. 기획과 제도는 지금 임의로 둘 수 있잖아요. 이 분과위원 아닙니까 이게 내용이. 네, 지금 분과예요. 형님 저 지리적 포시 심판한 그거는 그거는 그 특허법원 해가지고 2심이 1심입니다. 특허법원 심판을 그러니까 모 심판하고 취소 심판하고 그 거길 심판은 그 이의제기 하기 전까지는 1심으로 끝납니다. 형님 심판은. 그러고 나서 소송으로 들어가면 특허법원이 1심입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1심이죠. 그러고 나서 대법원에 상소를 하면 들어갑니다. 2심입니다. 그거는 소송이 이기고 심판 행정 뭐 심판하고 소송 얘기고 지금 얘는 분과위원회 구성입니다. 법에는 구성위원회는 뭡니까? 1인에서 10인을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시행령에 6조는 장포하면 10인이 20인 돼 있잖아요. 분과위원회가. 이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지리적 포시를 잘못됐는지를 몰라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분과위원회잖아요. 안에 있는 거. 지리적 표심판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분과위원회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요. 넘겨보시면은 14조가 있고 이렇게 6조 군법명령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과위원회가 지금 이 법을 지금 뭐 다른 기획재정이라든지 제도 분과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하는데 단 그 지리적 포시 분과위원회는 장포하면 1인에서 10인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게 빠졌는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 법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안 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별도로 왔습니다. 보면은 되잖아. 별도로. 없잖아요. 구중이 없잖아요. 구중이. 법 구중이 없잖아요. 지금요. 시행령에. 위원회 이름이 다르잖아요. 심판위원회. 그러니까 심판위원회하고 심판- 아니, 심판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안에 여기는 분과위원회가 있는 거고. 지리적 분과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분과위원회를 두 개, 아이고 참. 아니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있고 기획재정이 있고요. 오케이. 기업제도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지리적 포시 분과위원회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법에는 지금 뭐 법 몇 조입니까? 91페이지 있습니다. 91페이지 보면요. 지리적 포시 지금 분과위원회는 장 포함해서 1인에서 10인이라고 했는데 얘 지금 시행령의 6조를 보니까 분과위원회는 장 포함해서 10인에서 20인을 한다고 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3조 6항에 음. 근거된 그거 같은데요. 뭐가요? 이거 뭐 분과위원회 구성은 그러니까 여기는 1명을 포함해서 6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법에는. 그거는 종합 심의회죠. 심의위원회. 심의회죠. 여는 분과고요. 3조에 따르면 심의회가 있어요. 농수산물 심의회는 장 포함한 1인에서 60인입니다. 심판 중이잖아요. 이거는 자 다시 정리. 자 기간은 다 3년입니다. 그리고 2년간 할 수 있고요. 얘도 장을 보면은 호선입니다. 자 집중하세요. 집중. 나중에 정리하세요. 저 듣고. 얘는 저 1인에서 장포함해서 60인인데 심의회 안에 분과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기획, 제도, 지리인데 얘는 임의입니다. 얘는 필수입니다. 근데 지금 법에서는 지리적 분과위원회가 1인에서 10인인데 분과위원회 시행령에 가보니까 1인에서 장포함해서 20인까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유인 범위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 몰라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형에는 법령은 있잖아요. 법이 있으면은 위에서 내려와야지 밑에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42조 한번 봐요. 42조. 42조 몇 페이지요? 93페이지에 42조. 93페이지 표시 심판위원회 구성이 다 92페이지요. 93페이지. 93페이지 17조. 42조. 네. 제 어디 42조. 있어요? 있잖아. 아니 그럼 17조를 보셔야지. 17조 맞네. 17조. 네. 거기에 그러니까 법 42조. 그렇지. 거기에 따른 거 그랬잖아. 법 32조가 또 뭡니까? 지리적 심판위원회 구성이 법 42조 1항에 42조. 따른 지력표시 심판위원회가 돼 있던 얘기지. 40을 따르면 1인에서 장포하면 10인 맞네요. 자 맞다 칩시다. 그러면은 지리적 포시 분과위원회를 심판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럼 시행령은 되죠. 그러면 시행령이 지금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거네. 42조가 없어. 그러면 시행령까지는 395페이지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별개 같아, 별개. 분과위원회하고. 아니 그러면은 심판위원회. 395페이지까지는 있잖아요. 아까 그 있었죠. 385페이지 분과위원회를 자 6조 볼게요. 385페이지입니다. 6조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3조 6조에 따른 지리적 포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및 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은 임명권 10일이다. 질서 표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지금 뭔가 지금 체계가 지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다가 말았어. 그런 거. 아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단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이거까지는 막 논할 건 아닌데 저는 공부할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쪽입니다. 넘어갑니다 일단. 이거 하고요. 동등했고 이진동과 유임입니다. 현수는 지금 저 눈 아프다는 핑계로 그냥 가서 자. 그 다음에 자 지리보지 심판위원입니다. 아까지는 봤고요. 법 찾아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윤자 변행입니다. 안고 해가지고 하십시오. 작년에도 지금 저 벌칙이 놓았습니다. 윤자 변행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한번 놓았고요. 의회구 처리의 정의 목적입니다. 6번 뭐라 적으려 합니까? 안처리부터 와이프 처리. 목적이 뭔데요? 정의 목적을 물어봤잖아. 의회구 처리 정의 목적. 누님은 얘기하는 거는 의회구 정의 목적이 아니고 의회구 처리 과정. 절차. 절차. 그렇죠. 그것도 적어야 되지만 물어본 건 정의와 목적 물어봤잖아. 넘어갑니다. 고민하십시오. 7번. 그 다음에 수화물수 생사 단계입니다. 생사 해당 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화 부패입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이거 놓으면은 땡기죠. 이렇게 안 놉니다 올해는. 이리 노는 건 점수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못 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인군입니다. 이거 다 아시니까 그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군제품입니다. 군제품입니다. 군제품 생각하면 뭐가 되니까 페놀류라든지 포르말데히드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살균 대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냉온품, 오온품, 애분품이 있습니다. 등등 있겠죠. 오온품 뭡니까? 아, 냉온품 뭡니까? 온도가 낮게 하지만 저상식이 우선입니다. 오온품 뭡니까? 온도가 높게 하는 거고. 맛이잖아요. 맛이니까 저온 저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적을 했으니까. 그 다음 10번입니다. 통조림 매력 해가지고 보면은, 조리 다음에 뭐 빵꾸가 있었어요. 탈기 다음에 뭐가 있고, 살구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뭡니까? 조리 다음에 뭡니까? 살쟁이. 예, 살쟁이가 찹인가 그랬구나. 찹트. 의육 안에 찹트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탈기와 살군의, 탈기와 밀봉의 목적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빵꾸 나는 냉각이 16년도 이해돼 놓았고요. 자, 통조림 품질 변화입니다. 어드이전입니다. 달라붙는 거. 어드이전은 어드히어가 있잖아요. 어드히시비가 그 접착제입니다. 예,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어드히시비가. 그러니까 통조림 품질 변화니까 통조림에 보면은 그 탈기도 잘해야 되고요. 밀봉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밀봉을 못하면 페닐캔이 생기고요. 나중에 통조림이 나중에 검사를 할 때도 두드려 본다든지 타간이라든지 두드려 본다든지는 검사를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탈기라든지 나중에 살균이 제대로 안 되면 뻥 터진답니다. 세월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통조림 변화입니다. 근데 일반 검사 또는 뭐 타간 검사 하여튼 뭐 그런 걸 좀 정리해야 됩니다. 일차 놓은 거니까 이럴 때 문제도 놓았습니다. 정리하시고 시간상 합니다. 지금 이제 5분 남아가지고 빨리 끝냅니다. 12번입니다. 용어입니다. 김용희 때 시험 놓은 겁니다. 넘어갑니다. 저거 봤을 거고 이해 문제니까 13번입니다. 역시 김용희 때 놓은 거죠. 저번에 이해 문제 풀었으니까 고민해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13번입니다. 14번 햅삽입니다. 햅삽 선행요건하고 5단계 7단계 무조건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뭐냐 까지 정리해야 됩니다. 69조 70조 71조 72조 다 봐야 됩니다. 물론 자 69조 70조에는 그 햅삽에 비슷하지만 외국의 요구 기준이 어떻고 할 때는 70조입니다. 그 다음 15조입니다. 어패류의 독 중에 보고독의 독성. 보고독은 이거 무조건 그 서술인 걸 정리하십시오. 보고독은 테트로독신인 거죠. 맞습니까? 예. 그 보고독의 개념, 그리고 나서 보고독의 종류 장면에 놓은 거, 뭐, 한 2, 30가지가 있더라, 먹는 거. 그러고 나서 보고독에 대한 개념. 앞에 책에 1차 책에도 저번에 하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정의 자격입니다. 물론 자 유통법하고 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등급 판정 멸치 젖입니다. 항목을 여러 빵꾸 내놨고요. 공통국에 빵꾸 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식품의 기준 국익의 필요성입니다. 국민수산물에서 고시군역에서 식품의 품종을 넣어서 식품의 기준을 두고 국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식품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정한행님 식품의 기준이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식품이 뭡니까? 식용으로 볼 수 있는 거네. 식용.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가공이든 원료로 하는 것이 식품이다. 그리고 냉동식품의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모르면 그게 다 적어야죠. 그리고 나서 전처리가 되어 있고 어떻고 뭐 18도고 보관이 되고 뭐 포장이 되어 있었고 이런 말을 저희 국민회가 생각해 봐야 되고 국익의 필요성 뭡니까? 유통의 효율과 국익화 그리고 경제성 이런 말을 적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처리 간편성 말을 달달 만들어라는 겁니다. 두리뭉실하지 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번입니다. 마른 돌김입니다. 마른 돌김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거 5%가 빠져가 있네, 그죠? 이치가 5% 같은 게 문제 낼 수 있습니다. 토사도 있고요. 그 다음 한천입니다. 자, 한천의 붕산. 아까 전에 한천 볼 때 붕산을 바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죠? 아시는 분은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8.0. 잘 모르겠어요. 0.1. 형님! IQ! 0.16. 200은 안 됩니다, 형님. 0.1 기억나죠? 0.1이었어요. 아까 전에 보십시오. 여기 특수한 정보에서. 분산의 기준. 네. 그러니까 한천에 대해서는 붕산의 꾸에 돈바 이상 그 불용이 어떻고 저쩌고 글 많은 것도 있었죠. 고령 4.1. 그러니까 한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라고 했습니다. 0.1 같아요, 저도.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가라온천 인상한천입니다. 실한천을 지금 고민해야겠죠. 그죠?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21번은, 그죠?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22번입니다. 핵감용. 정밀검사에도 한 문제 세 가지 지고 기준을 적고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수산물 냉장, 냉동, 핵감용 뭐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다 보고 하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이게 저 김용희 시험 때 놓은 겁니다. 23번 맞죠? 24번입니다. 잔류 허용 이것도 지금 뭐 비슷한 놓은 거네요. 양식 수산물 잔류 허용 금지물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생산 유통 과정입니다. 이력 추적 일정 일정한 조사원과 세부 실시 법령 일과서 보시고요. 26번 소금 첨가 자기 소화 연장법 작년에도 시험 나왔습니다. 자기 소화 관계되는 걸 나왔고요. 27번입니다. 포준거래입니다. 굴은 이렇고 바지락이 이렇습니다. 어패로 준 고막피지 우릉생이 3kg 위에 포준거래를 적으래요. 고막피지 우릉생이는 3, 5, 10이죠, 그죠? 네, 저번에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기능식품에서 키틴과 키토산입니다. 사로도 쓰입니다. 29번입니다. 사후경직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번 정밀검사 중에서 오간입니다. 작년에도 놓고 우리도 놓았죠. 이거 보십시오.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칩니다.